안녕하세요. 이제 웨딩 스타일링 강의 9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공지된 바로는 9주차까지 이론 이제 그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10주차부터 이제 강의실에서 이제 수업을 한다라고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제 예기치 않게 또 코로나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남아있는 14주차 수업까지도 비대면 수업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실기 수업을 하기는 하되 약간 이제 어, 계획을 조금 조정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기 수업이 영상으로만 이제 강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영상 강의로 수업을 하기에 좀 적합한 그런 이제 실습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대신에 이제 그 실습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도구 사용법이나 그리고 이제 간단한 그 바느질 방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다룰 수 있는 좀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이제 강의를 이제 준비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싱 다루기를 하려고 해요. 어, 여러분들도 아마 그 따로 그 옷 만드는 수업이 있어서 아마 미싱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수업을 받은 바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더 이론과 이제 그 미싱에 관련된 이제 용어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미싱이 언제부터 그 시초가 되었는지 사실은 이제 특별하게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제 1589년도에 영국의 윌리엄 리에 의해서 이제 그 미싱이 이제 최초로 고안이 되었는데 어, 사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미싱이 나오기 전만 해도 이제 귀족들이나 상류 사회에서 이제 주로 옷을 만들어 입을 때 이제 재단사와 재봉사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옷들을 이제 손바느질로 주로 했겠죠. 이런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옷 하나 만드는데도 많은 인원들이 이제 투입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옷을 제작하는 기간이 실제로 굉장히 장시간에 뭐 하루 이틀이면 뚝딱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몇 개월에 걸쳐서 한 명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옷을 만드는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제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의류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어, 그래서 그 의류를 지금처럼 이제 뭐 저렴하게 대량 생산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옷 하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시간과 또 그 물리적 투자가 이제 좀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옷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옷을 마치 그 돈 화폐와 같이 유산처럼 이렇게 물려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옷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았던 시대였는데 이렇게 이제 재봉틀이 고안이 됐고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각 가정에서도 이제 옷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근데 재봉틀만 있다고 해서 옷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재봉틀 회사에서 이제 재봉틀을 팔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제 이벤트를 했냐면요. 그러니까
패턴을 끼워 팔았어요. 그러니까 미싱을 구매를 하면 옷을 만들 수 있는 패턴까지 같이 끼워 팔았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도 많이들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재봉틀이 기여한 그 산업혁명의 발전은 이제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 됐었어요. 이 이후에 이제 백화점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의류도 대량 생산이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옷을 생산하고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대하게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큰 발전을 가져왔던 계기였다고 할 수가 있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흔한 미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도 미싱이 없으면 옷을 만든다는 거는 이제 꿈에도 꿀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미싱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누구나 손쉽게 마음만 먹으면 이제 그러니까 미싱을 다룰 수 있는 방법만 알면은 누구라도 옷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이제 재봉틀은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가정용, 공업용, 특수용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봉틀은 이제 바늘에 상하 운동과 반달집 안에 붙어 있는 훅이 반해저 운동을 하면서 바로 윗실과 밑실이 엮여지면서 하나의 땀을 만들고 노루발과 톱니의 상하 운동과 평행 보내기 운동을 하면서 천을 밀어내는 동작이 기본적인 봉제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업용 미싱의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실꽂이가 있어요. 실꽂이는 두 개의 실받침 접시 중에서 왼쪽 것은 윗실꽂이이고 오른쪽 것은 밑실을 감을 때 주로 사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실습실에 미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꽂이가 두 개를 제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 받침대에 실을 꽂고 이제 실 끝을 풀어서 위쪽에 있는 실 가이드 홈에 이제 걸어서 쓰죠. 그리고 이제 미싱에 이제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은 바로 이제 그 작업물을 올려놓고 미싱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충분한 작업 공간이 이제 있어야 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발판이 있는데 발판을 밟아줌으로써 모터와 재봉틀이 연결되어서 이제 작동이 되죠. 발판을 약하게 밟으면 바늘대가 저속으로 움직이게 되고 강하게 밟으면 이제 고속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발판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미싱을 다루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초보자들이 미싱을 밟을 때 이 발판의 속도 조절을 못하니까 갑자기 확 밟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래죠. 그 이제 미싱의 그 특유의 갱음 소리가 나는데 요즘에는 이제 무소음 미싱 모터를 많이 이제 달아서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모터 소리가 이제 안 나기도 해요. 안 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발판을 밟았을 때 그 속도감이 너무 이제 빠르게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미싱이 원하는 이제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이제 최대한 천천히 발판을 누르면서 미싱을 밟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판이 있는데 무릎판은 노루발을 이제 들어주는 이제 장치예요. 봉제 시 작업 능률을 이제 올리기 위해서 고안된 장치인데 오른쪽 무릎으로 사용하면 이제 작업 시 매우 능률적이죠. 그 노루발을 들어 올리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릎판을 이제 오른쪽 무릎으로 눌러서 올려주는 방법이 있고 노루발 뒤쪽에 노루발 대 뒷부분에 이거를 이제 올렸다 들었다 할 수 있는 조절 이제 장치가 있는데
네, 그걸로 올려주면 이제 노루발이 올라가고 내리면 이제 노루발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죠.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방법 다 사용을 해보고 어떤 게 나한테 작업하기가 편한지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전원 스위치가 있는데 전력이 들어오는 이제 장치죠. 테이블에 온 단추, 오프 단추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제 그 재봉틀을 사용하기 2, 3분 전에는 온 단추를 눌러서 재봉틀을 가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터는 전력을 받아들여서 동력으로 바꿔주는 이제 것이고, 미실을 감는 도구는 북의 미실을 감기 위한 이제 장치이죠. 그러면 이제 공업용 봉봉 사용하는 방법을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위실 끼우는 순서, 위실 끼우는 순서를 또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미실 감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실기 수업을 받아봤다면은 이제 위실을 끼우는 방법이나 미실을 감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굳이 이 수업을 넣은 이유는 의외로 이제 미싱에 이 해당되는 도구의 그 용어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끼우는 순서나 이것도 이제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제 짚어드리는데 위실 끼울 때 이제 그 미싱의 도구의 이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실을 끼우는 순서는 공업용 본복에 위실은 순서대로 바르게 끼워서 아래 실과의 장력을 맞추면서 바늘땀이 고르게 박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먼저 이제 몸체 실거리는 실 가이드의 구멍을 뒤에서 앞으로 이제 통과시키죠. 그리고 새 구멍의 실거리에 첫 번째와 세 번째 구멍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과시키고, 그리고 실 가이드 위에서 그대로 걸어서 통과시키고, 위실 압력 조절 나사 부분은 두 개의 원반 사이를 이제 통과시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보조 실 가이드는 아래를 통과하여 위쪽으로 올라가게 하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실체기 구멍은 이제 실체기 구멍을 통과시켜서 실 가이드를 이제 통과시키는. 네. 그리고 이제 바늘 부분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늘귀 실을 깨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미싱에 같이 이제 되어 있는 넘버링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용어를 잘 이해하고 이제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준비한 동영상으로 이제 위실을 끼우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위실 끼우는 방법을 이제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위실을 끼우려면 먼저 실을 몸체 실거리에 걸어둔 다음에 실 가이드의 구멍을 뒤에서 앞으로 통과시키면서 세구멍 실거리로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거리 실구멍으로 끼울 때는 실이 아래에서 위로 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한번 이제 감아지게 걸친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원형 사이에 또 실을 걸어 끼워서 또 홈을 향해서 실을 걸어서 이렇게 쭉 이제 내려와 주면 돼요. 이제 실 가이드가 홈이 3개가 있는 쪽으로 이제 걸어서 통과를 한 다음에 윗실 압력 조절 나사 쪽으로 내려오면서 얘를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렵죠. 네, 윗실 압력 조절 나사의 원반 사이로 실을 통과시킨 다음에 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실을 향하게 해서 바늘 쪽으로 향하는 부분에 홈이 있는 쪽에 또 실을 한번 끼우고, 그리고 미싱 바늘이 오른쪽에 홈이 피어져 있는데 이 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실을 걸어 두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이제 위실 끼우는 방법 소개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실 감는 법
다시 한번 이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밑실을 감을 때는 실거리에서 실을 뽑아 놓고 북 감기에 북을 고정시킨 다음에 실을 꿰는 순서대로 걸어서 밑실을 고르게 감으면 됩니다. 네. 실 거리대에 홈에 실을 걸고 실 안내 구멍을 통과시킨 다음에 실 장력 조절 나사의 두 원반 사이에 이제 통과시키고 북에 실을 시계 방향으로 5회에서 6회 정도 감아주죠. 그리고 노루발을 들어준 다음에 누름 장치를 눌러 발판을 밟으면 이 실이 이제 자동으로 감기게 되는데 실을 감는 동안 북의 실이 적당히 감기면 이제 더 이상 감기지가 않아요. 그때 이제 밟던 페달을 멈추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북 알을 이제 빼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노루발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노루발의 종류를 이제 종류가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게 되면 이제 미싱에 이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노루발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단처리 이제 노루발이 있고 지퍼 노루발이 있고 셔링 노루발이 있고 컨실 지퍼 노루발이 있고 파이핑 이제 노루발이 있어요.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봉제하면서 이제 맵시 있는 바느질을 하려면 노루발의 종류에 따라 기능적인 효과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싱을 할 때도 용도에 맞는 노루발을 잘 선택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진 예시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 노루발들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이런 이제 종류의 노루발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컨실 지퍼 노루발 같은 경우에는 필히 컨실 지퍼 전용 노루발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모 대학에서 이제 한 학생이 이제 원피스인데 이제 컨실 지퍼를 달다가 그 노루발에 뭐 미싱 바늘을 부러뜨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거를 제대로 해결을 못해서 손바느질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 컨실 지퍼를 컨실 전용 노루발로 하지 않고 왜 일반 노루발로 이제 봉제를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실습 시간이 있었어도 교수님들이 일일이 그 노루발에 대한 이제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는 거를 이제 안 알려주다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퍼를 어떻게 달아야 될지 몰라서 이제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멀쩡하게 이제 되어 있는 그 지퍼의 일을 다 상하게 만들어서 그 지퍼를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게 돼서 그 옷이 다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지퍼를 달다가 조금 옷을 이제 망가지게 한 거죠. 그런 이제 불상사가 생기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용도에 맞는 노루발의 종류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먼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단처리 노루발을 보면은요. 끝단 말아받기를 할 때 주로 사용이 돼요. 끝 모양이 말려 있어서 천이 노루발을 통과하면서 말려서 이제 박음질이 되는데 이제 이런 노루발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동대문 시장의 부자재 시장에 가면 이제 단처리 노루발을 달라고 하면은 이제 그 판매하신 분들은 이제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노루발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퍼 노루발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지퍼를 다는 데 사용이 돼요. 그래서 지퍼를 왼쪽에 달 때는 간격 조절 나사를 풀어서 왼쪽으로 당겨서 바늘이 노루발을 오른쪽 홈 중앙에 오도록 하고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오른쪽에 달 때는 간격 조절 나사를 풀어서 오른쪽으로 당겨서 바늘이 노루발의 왼쪽 홈 중앙에 오도록 맞춰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론적으로나 이렇게 용어를 조금 접하고 나야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 나갔을 때도 이제 노루발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이제 폭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맞아. 지퍼 달 때 지퍼 노루발이 따로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염두에 두어서 사게 되죠. 이제 모르게 되면은 그냥 봉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셔링 노루발이 따로 있어요. 셔링을 잡을 때 사용하면서 셔링 노루발의 무게에 따라 셔링의 양이 달라지는데, 셔링을 촘촘하게 잡을 때는 가능한 두껍고 무게가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면 되는데, 사실 이제 셔링 노루발 같은 경우에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컨셀 지퍼 노루발이나 이런 것들은 꼭 있어야 되는 노루발들이거든요. 그걸로 하지 않으면은 약간 이제 봉제가 예쁘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셔링 노루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법이 또 따로 있죠. 땀수를 이제 4나 5에 맞춰서 그냥 봉제를 한 다음에 되돌아받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실들을 미씨를 이제 잡아 당기면 얘가 오글오글오글하게 이제 셔링이 잡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봉제를 하면 충분히 꼭 셔링 노루발이 없어도 예쁘게 이제 잘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컨셀 지퍼 노루발은 제가 앞서 잠깐 얘기를 해줬는데, 노루발의 밑바닥이 두 개의 터널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컨셀 지퍼 노루발은 이제 메탈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이 좀 더 저렴하죠. 근데 플라스틱으로 해도 잘 이제 봉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메탈로 비싼 거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컨셀 지퍼의 이제 코일이 터널 속을 이제 통과하고 오른쪽을 박을 때는 이제 오른쪽 터널에, 그리고 지퍼의 코일 부분을 넣고 이제 박음질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컨셀 지퍼의 이를 이 터널에 끼워 맞춰서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파이핑 노루발이 있는데, 이 파이핑 노루발은 파이핑의 이제 코드가 노루발의 홈 속으로 들어가서 편리하게 파이핑 솔기를 박음질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파이핑 노루발이라고 보면 되세요. 네, 여기까지 이제 노루발의 종류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미싱 손질하는 방법과 수리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또 소개를 해 드릴게요. 미싱은 이제 언제나 그 기름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기름을 주어야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능도 좋아지죠. 기름을 칠 때는 너무 한꺼번에 많이 사용해서 흘러내리거나 옷감에 묻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방울 정도가 좋으며 기계를 쓰지 않아도 주 1회 정도 넣어주면서 언제나 이제 깨끗하게 닦아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재봉틀을 빨리 망가지지 않게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장 시에 그 원인과 이제 수리 방법은요. 이제 재봉틀이 고장이 났을 때 분해와 조립을 해서 기름, 수거 또는 작은 소울 등을 준비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수리를 하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 그 실 바늘 북을 먼저 빼요. 그리고 바늘판을 떼고 솔로 북집에 낀 먼지를 이렇게 털어내면은 약간 이제 잘 안 되던 게 이제 다시 잘 될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미끄럼판을 열고 안쪽을 기름 수건으로 이제 닦아내죠. 그리고 이제 기계 속에 실과 먼지가 끼었을 때는 벨트를 빼고 재봉틀 몸체를 뒤로 넘겨서 안쪽으로 닦아주면 되세요. 그리고 손질이 끝나면 뺄 때와 반대 순서로 다시 이제 제자리에 맞춰서 끼우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뒷손질 후에는 기계 부분은 이제 마른 걸레로 식물성 기름으로 닦아내고 이제 커버를 덮어서 이제 보관을 하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미싱을 기본 이제 재봉틀 말고도
약간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또 미싱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버록 기계와 이제 인터록 미싱이에요. 오버록 미싱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옷감의 가장자리 부분에 올이 풀리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마감 처리를 해주는 그런 재봉틀인데, 인트로끼는 사실 이제 웨딩 드레스를 만들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미싱이에요. 어, 아마 이제 인트로 미싱 같은 경우에는 그 옷감의 가장자리를 이제 오버록과 똑같이 이렇게 감추는 그런 기능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인터록은 겉감에도 겉감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버록 미싱은 안감 쪽에 시접 부분에 올이 풀리지 말라고 마감 처리를 해주는 거라면은, 인터록 미싱은 겉감에 드레스 밑단이나 그런 이제 뭐 햄라인 부분에 이제 장식적인 효과로 이제 주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인터록은 특히 여러분들 드레스 말고도 댄스 의상이나 댄스 의상들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그 플라밍고 춤 출 때 의상이나 어, 또 뭐가 있죠? 그 약간 탱고 춤이나 이런 거 출 때 약간 밑단이 약간 이제 러플이 캉캉처럼 막 이렇게 흔들릴 때 그 밑단에 같은 원단에 같은 색상으로 이제 인터록 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일부러 다른 컬러로, 그러니까 원단은 빨간색이면 인터록 실은 약간 일부러 조금 그 웨이브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블랙으로 한다든지 색깔을 조금 더 이질감이 느끼게 해서 투톤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장식적인 효과로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싱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잠깐 쉬었다가 다음 이제 강의는 이제 봉제하는 방법, 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